이번 기사는 ETF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캐나다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ETF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ETF가 뭐냐? 다들 잘 아시지만 상장 지수 펀드, 이거를 뜻하는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파생 상품이니까요. 기초 자산의 가격에 변동하는, 연동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래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펀드의 장점, 그리고 거래가 쉬운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괜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ETF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종목을 선별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대가 같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ETF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내려보면은 캐나다 쪽에서 고정수익 ETF, 그러니까 채권이나 우선주 같은 곳에 투자하는 ETF가 인기를 끌고 있고, 반대로 에너지 부분 ETF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다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ETF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죠. 물론 최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별로 재미는 못 보고 있지만요. 이런 ETF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이거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순자산의 규모는 2019년에 50조를 넘었었고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요. 이제 2023년에 100조를 달성하게 되는데, 100조를 달성할 때까지 거의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굉장히 단기간 내에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50조를 달성할 때까지 18년이 걸렸고요. 다시 말해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 아직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해외 시장들에 비교하면 좀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4% 내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해외 시장의 경우는 뭐 10%까지 하고 있어서 두 시장 간의 격차는 조금 나고 있다. 그만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아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서학 개미들이 늘어나고 이 지수 투자가 활발한 외국의 투자를 늘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ETF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았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서학 기간 동안에 서학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것, 캐시우드 아크 ETF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절반이 늘면서 한국 ETF 시장을 어떻게 빠르게 키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은 지수 투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수는 이제 재무 이론에 따르면 효율성이 높은 투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 대비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수란 거는 다양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주식 간의 어떤 개별 위험들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성은 유지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변동성 대비 수익이 높게 나오는 투자 방법의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지수들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동향인데, ETF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혹은 굉장히 액티브한 ETF 통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공모업 펀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펀드를 가입해서 직접 사도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와 달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수익 실현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에도 편하고 실제로 거래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공모 펀드 같은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사람들의 어떤 우호도가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냥 일반적인 지수,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ETF도 많지만 에너지 섹터의 지수에 투자한다든지 인컴형 지수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투자 방법이 일어나고 있고, 아예 액티브 ETF라고 해서 결국은 특정 주식, 특정 섹터에 대해서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킹을 하는 거죠. 자산을 골라가지고 ETF를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아크 ETF형 투자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 투자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하려 그러면 아마 해외 시장 ETF가 낫다라고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란 거는 수익률 대비 변동성이 작은 건데, 우리나라 지수는 박스권 지수이기 때문에 수익률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ETF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미국 주식과 같은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해외 지수가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섹터별로 지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테마 투자와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테마 투자의 성격을 유지하지만 일종의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의 미래가 좋다라 그러면 그들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고요. 그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ETF이기 때문에 ETF를 활용하여 수익을 높일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지수가 아니라 테마 지수라든지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전체
부채지수 투자라든지 아니면 고배당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